이 탄핵 전국에서 이 변방 장수로부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탄핵 이후의 전국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네, 오늘 탄핵 투표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도 여의도 국회 앞에 우리 시위대들과 함께 이제 표결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함께 이제 환호하고 함성을 질렀던 사람인데요. 네.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 계셨군요. 네네. 네. 사실 성남시장이시잖아요. 여의도에 와 계셔도 됩니까? 오늘 휴가 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제로 휴가 신청도 하셨고요. 네네. 네. 휴가 결제를 제가 하니까. 그렇군요. 예.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요. 국민의 목소리 엄중히 수용하겠다. 또 담담히 탄핵 심판에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듣지는 못하는데 보도에서는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담담히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끝까지 버틸 거야. 네. 탄핵 결정 나면 그때 나가더라도 그때까지는 절대 못 나가. 네. 사실 이렇게 들리던데요. 네.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재기를 도모해 보겠다. 기회를 노리겠다. 국민들의 뜻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뜻을 어기고 과거의 그 권력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지배권을 계속 행사해 볼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한 것 같아요. 네, 재기를 도모해보겠다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법이 있긴 합니까? 우리나라 70년 우리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에 이런 정도는 유도 아닌 온갖 폐악질이 있었죠. 기득권자들이. 네. 쿠데타도 했고 사람들도 수없이 학살했고 또 나라도 팔아먹은 자들로 정부를 운영하기도 했고 이런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다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 걸 기대하고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네. 법이나 국민들의 의사는 우습게 알고 지금까지 지배권을 행사했던 소수의 특권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미 국민들은 사실상 해임했고 국회가 탄핵 의결을 했고 명백한 탄핵 사유인데다가 그 중대한 탄핵 사유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다 바라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곤란이 정지된 상태에서 끝까지 결과를 보겠다고 버티는 거는 지금 남아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국민한테 속고대지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지 좀 처벌을 좀 감경받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뻔뻔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걸 봐서는 여전히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사실 이 시장님이기에 앞서서 변호사이시기도 한데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의결 결과, 심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록 그렇다고 해도 사안이 명백히 탄핵 사유이고 탄핵 사유로서도 엄청나게 중대한 사유이고 거기에 더해서 압도적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국민의 뜻을 어기고 또는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인데 그 역사적 기록을 감수하면서까지 명백한 탄핵 사유를 무시하고 기각할 그런 정도는 못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추미애 대표는 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가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양식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 박근혜와 핵심 측근들의 잘못도 있지만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제1위 책임자 아닙니까? 보좌를 잘 못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났는데 어떻게 그 자신이 잘못 보좌한 일로 벌어진 대통령의 유고된 권한을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기본적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황교안 총리가 퇴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뭐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에 있어서 과연 양식이 있는 분들 중에 끝까지 남아 있는 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네. 그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기 직전에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한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잠깐 지금 봤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역시 보면 사실상 탄핵이 가결될 상황 또는 뭐 부결되든 어쨌든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신임의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권력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고 검찰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에서 한 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여전히 국민 우습게 보고 있고 여전히 법이나 이런 멱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야말로 꼼수로 어떻게든지 이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의 일부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직무정지가 되면은 사실 비서실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꿔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은 원래 법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돼도 몰래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알았고 국민과의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보이고 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였던 사람들인데 네.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자신들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무슨 어딘가에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네. 만약 그런 생각이 실제로 있었다면 아니 그거를 지금 현재 정무수석, 민정수석 바꿔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결국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뭔가 계속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득권층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장님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죠? 뭐 한 번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뭐 친구들한테 술 산다고 약속했다가 어긴 분도 있고 뭐 네. 그런 거였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일은 없습니다. 네,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게 또 변호사님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시는 건 아니신가? 그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공약 이행률이 제가 100%가 아니고 96%에서 네. 4%는 못 지켰거든요. 네. 그런 불가피한 점들도 있긴 합니다. 그건 결국 거짓말에 해당될 텐데, 네. 그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사실 이 탄핵 정국에서 가장 혜택 받은 분이란 표현을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지지율이 아주 급등하고 있고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물론 시장님은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떤 생각, 어떻게 느끼세요? 전 세계적으로 네. 정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중들이 정치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동원당했는데 이제 나쁜 것 중에 덜 나쁜 걸 선택할 권한밖에 없었죠, 사실. 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정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나 영국의 뭐 브렉시트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네. 횡적으로 연대하고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는 시대에 실제로 들어섰는데 정치권만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도 이제는 외형이나 뭐 화려한 경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과 증거를 갖춘 내실 있는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측면이 많아졌고 네. 또 국민의 뜻을 제대로 존중하는 진짜 머슴의 자세를 취하고 머슴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좀 고르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렇게 상황이 변화되는데도 여전히 정치권들은 사실은 국민들을 동원하거나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심지어 좋은 말로 하면 지도하려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일부 국민들께서는 국민 말을 잘 듣는 말 잘 듣는 모습을 찾다가 저 같은 사람을 일부 발견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데 다 동의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국민이 중심되는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예로 드신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이나 이 우중 정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국민들이 정치인에 의해서 선동돼서 불합리한 결정을 하고 그 불합리한 결정에 기반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걸 우중 정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가 아주 많이 발달하고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지고
또 삶의 환경이 정치에 매우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수준이 보통의 웬만한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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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된 좋습니다. 개인들이 모인 게 아니고 네. 하나의 집단 지성을 갖춘 공동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지지율 아주 우중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20%를 돌파할 자신 있으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네. 저도 뭐 지금 현재 상태가 갑자기 놀라운데 8%에서 한 달에 10%가 오르니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예. 저도 놀라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예측이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 뭐 국민들이 뭐 판단할 일을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네. 요즘 서로 뭐 5%로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요즘은 국민이 우중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명합니다. 청취자 분께서 아주 돌직구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7835님이신데요. 시장님, 대선에서 국민이 단일화를 요구하면은 문재인 대표에게 사이다 양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이다를 양보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이다처럼 양보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국민이 선택할 일이지. 이거를 정치인 개인들의 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국민의 기대 이런 것들은 국민을 위해서 지는 책무인 거지. 그걸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거래합니까? 네. 그건 결국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네.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네. 네, 결국 양보는. 단일화는 네. 하나는 우리는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화는 경선으로 처리하는 거고 네. 양보하고 자식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당 밖의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제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야권 통합 또는 뭐 야권 연대,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손실을 감수할 자신이 용의가 있습니다. 네, 양보는 없고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겨서 뭐 약간 공정성에서 제가 불리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겨서 야권 단일화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당내에서는 공정하게 철저하게 경쟁해야죠. 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네. 시장이었습니다. 보도에서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담담히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끝까지 버틸 거야. 네. 탄핵 결정 나면 그때 나가더라도 그때까지는 절대 못 나가. 네. 사실 이렇게 들리던데요. 네.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제기를 도모해 보겠다. 기회를 노리겠다. 국민들의 뜻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뜻을 어기고 과거의 그 권력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지배권을 계속 행사해 볼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한 것 같아요. 네, 제기를 도모해보. 이 탄핵 전국에서 이 변방 장수로부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탄핵 이후의 전국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네, 오늘 탄핵 투표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도 뭐 여의도 국회 앞에 우리 시위대들과 함께 이제 그 표결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함께 이제 환호하고 함성을 질렀던 사람인데요. 네.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보겠다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법이 있긴 합니까? 우리나라 70년 우리 정부 수립 후 네. 70년 동안에 이런 정도는 유도 아닌 온갖 폐악질이 있었죠. 기득권자들이. 네. 쿠데타도 했고 사람들도 수없이 학살했고 또 나라도 팔아먹은 자들로 정부를 운영하기도 했고 이런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다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 걸 기대하고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네. 법이나 국민들의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 계셨군요. 네네. 네. 사실 성남시장이시잖아요. 여의도에 와 계셔도 됩니까? 오늘 휴가 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제로 휴가 신청도 하셨고요. 네네. 네. 휴가 결제를 제가 하니까. 그렇군요. 예.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요. 국민의 목소리 엄중히 수용하겠다. 또 담담히 탄핵 심판에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듣지는 못하는데 보도사는 우습게 알고
지금까지 지배권을 행사했던 소수의 특권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미 네. 국민들은 사실상 해임했고 국회가 탄핵 의결을 했고 네. 명백한 탄핵 사유인데다가 그 중대한 탄핵 사유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다 바라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결과를 보겠다고 버티는 거는 지금 남아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